김아무개와 박아무개는 어려서 한 동네에 살면서 공부도 함께했다. 그래서 클수록 정이 두터워지더니 마침내는 우리 죽을 때까지 우정을 버리지 말자. 훗날 누가 잘 되든 반드시 복과 재앙을 함께 나누자. 하고 굳게 맹세하고 형제의 의를 맺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난 후 김과 박 두 사람의 처지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다. 김은 과거에 거뜬히 합격하더니 벼슬을 얻고 형편이 날로 부유해갔다. 이에 반하여 박은 과거에 실패만 거듭하다가 가세마저 몰락하여 끼니를 굶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박은 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김 역시 박을 돕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김은 약속을 아주 저버리지 않고 박을 돕기만 했지만 마치 거지를 동냥하듯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밖에 주지 않았다. 박은 창피함과 야속함을 참지 못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도 김은 내가 장차 벼슬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충분히 돌봐주겠네 하고 박을 만날 때마다 위로했다. 이런 날이 그 후로도 오래 계속되었다. 김은 과연 평양감사가 되었다. 그런데 평양으로 부임하러 떠날 때 김은 박에게 앞으로도 식량을 보낼 것이니 굳이 평안도까지 찾아올 것 없네 하고 말했다. 박은 이 말을 믿고 더욱 고마워했다. 그러나 한 번 떠난 김은 그 후 소식도 없고 양식도 보내주지 않았다. 여태까지 김만 의지하며 살아오던 박은 살 길이 끊어진 셈이다. 박은 자신의 배고픔보다 식구들의 굶주림이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한 박은 드디어 천리길 평안도를 몸소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노자 한 푼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다. 겨우겨우 걸식을 하며 부르튼 발을 끌고 평양에 가까스로 닿긴 했지만 여기서 박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꼴을 당하고 말았다. 평양감사라면 그 당시 누구보다 권세 있고 호강스러운 벼슬자리였다. 그런데 김은 불쌍한 친구를 마지못해 맞아주고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식은 밥 한 그릇을 마룻바닥에 차려주며 아무 말 말고 어서 돌아가게 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박은 부남이 한꺼번에 복받쳐 당장 상을 차고 싶었지만 차마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박은 울먹이면서 뜰로 내려섰다. 그러나 김은 말리기는커녕 그대로 앉은 채 차디찬 눈길로 바라보면서 박이 횡하니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박은 곧장 성 밖으로 나왔다. 생각 같아서는 대동강 깊은 물에 몸을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집 식구를 버릴 수 없어 박은 하염없이 휘청휘청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날이 어두울 무렵 겨우 길가 방앗간으로 찾아들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어느 늑수그레한 여인이 박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시장하실 터이니 우선 진지나 드시고 편히 쉬었다 가시지요. 하고 조촐한 밥상을 차려다 놓았다. 몇 가지 안 되었으나 따뜻한 고깃찌개에다가 쌀밥, 거기에 술도 몇 잔 곁들여 있었다. 이것은 감사께서 보내신 음식입니다. 여인은 간단히 말하고 물러갔다. 뭐라고? 그놈이 나를 죽지 않을 만큼 고생시키려는가 보다. 괘씸한 생각이 불쑥 났다. 하지만 여러 날 굶은 창자가 마냥 쓰라려서 어느새 손이 먼저 숟가락을 잡고 있었다. 이튿날 박이 깨어나 보니까 방앗간은 원래 텅 빈 집이었다. 밥을 가져다 준 여인은커녕 세강 같은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박은 몹시 이상했지만 돌아갈 길이 더 급했다. 며칠을 두고 비틀비틀 걸었다. 아무 데서나 자며 체면불구하고 얻어먹었다. 옷이 넝마처럼 헐고 몰골은 귀신 같았다.
원망도 지치고 집 걱정마저 잊었다. 그저 정처 없이 한 치 한 치씩 간신히 발을 옮겼다. 어찌어찌해서 송도 가까이에 왔을 때였다. 갑자기 관청 하인 차림을 한 사나이가 뒤쫓아오더니 평양감사께서 주신 편지올시다 하고 편지 한 장을 준 후 바로 돌아가 버렸다. 박은 어리둥절해하면서 겉봉을 뜯었다. 자네 집에 초상이 났으니 어서 돌아가게. 편지 사연은 이렇게 간단했다. 그렇지만 박은 아찔했다. 초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식구 중도가 굶어 죽은 게 분명하다 하고 얼핏 생각되었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정작 자기가 죽을 고비에서 헤매는 처지이면서도 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걷고 또 걸었다. 도깨비에 홀린 사람처럼 마구 걸어서 집에 간신히 돌아온 박은 또 거의 기절할 듯이 깜짝 놀랐다. 전에 살던 오두막살이에는 식구들이 아닌 남이 살고 있지 않은가. 박은 가슴이 미어졌다. 핫불싸, 기어코 집을 팔아버렸구나. 틀림없이 온 식구가 거리를 헤매다가 누가 죽었나 보다. 연신 같은 말을 되뇌면서 흐르는 눈물도 씻지 않고 한밤중 거리를 정처 없이 더듬었다. 자정을 알리는 인경소리가 들렸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통행금지 신호다. 박은 어느 집 대문에 기대서자 바로 피식하고 주저앉았다. 그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때 아닌 인기척에 놀랐는지 안에서 어린 종이 대문을 열었다. 이렇게 바깥을 내다본 어린 종은 박을 보더니 에구머니나 이 어른이 혹시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무슨 귀신에라도 쫓기듯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몽롱한 중에서도 박은 다시 일어나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안에서 상복 입은 젊은이가 쫓아나오고 또 같은 차림의 여인이 두서너 뒤따라 나왔다. 순간 박은 오, 내 아들, 아니 우리 식구들이다 하고 외치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정작 기겁을 한 사람은 안에서 나오다가 우뚝 서버린 그 집 식구들이었다. 아버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아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의 아내는 땅에 철벅 주저앉아 버렸다. 그 모습들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혼을 대하는 것만 같았다. 박이 우연히 들여다본 안채 큰 마루에는 참말로 장례식 채비가 차려져 있었다. 어쨌든 집 안으로 들어온 박은 식구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궁금증이 사라졌다. 박이 평안도로 떠난 지 얼마 후 식구들은 평양감사에 심부름꾼이 내려와 지금의 집으로 이사시켜 주었다. 물론 좋은 집에다 곳간에는 식량이 그득하게 차 있었다. 그런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엊그제 벼랑간 관을 떠매고 온 사람이 있었다. 역시 평양감사가 시켰다며 주인 어른께서 평양에 계시다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소 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래서 내일 출상을 할 참이었는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박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모두 놀랄 수밖에 없지요 하고 아내가 말했다. 꼭 귀신인 줄 알았다는 얘기였다. 마루 한복판에 관이 놓였으니 그럴 노릇이다. 울음에 찼던 박의 집은 삽시간 웃음바다로 변했다. 그러나 정말로 감격해야 될 일은 박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일어났다. 관에는 송장 대신 동전, 은전들이 그득히 들어있었다. 그리고 거기 곁들여 얹힌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었다. 재물을 거저 얻으면 쉽게 없애고 또 게을러지는 까닭에 마음이 없는 고생을 시켰네. 이것은 그간 내가 절약하여 모은 돈이니 부디 뜻있게 쓰고 또 후에 출세할 미천으로 써주게
박은 김의 글에 얼굴을 대고 흐느껴 울었다. 이때 박은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느꼈을까?